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 전문예상가 강백호입니다. 3월 29일 토요경마 강백호의 경주별 한 마리 코너에 와주신 우리 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3월을 마감하는 3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월말 경마 치고는 아주 어려운 편성, 까다로운 편성보다는 인기 마필들이 좀 선전을 할 수 있는 경주가 몇 개 짜여져 있고요. 최근 2주 동안 서울 경마장도 어느 정도 배당이 안정적으로 좀 나와줬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배당의 흐름은 지난주와 흡사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지난 문세영 기수가 기승정지였죠. 자, 이번 주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정지가 끝나고 기승을 하는데 토요일 날 5마리의 기승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세영 기수가 1996승 2000승을 4승을 남겨놓고 있는데 문세영 기수가 토요일 날 5마리에 타는 마필들이 모두 인기권 마필입니다. 과연 2000승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주로 기약을 해야 될지 각 경주별 코너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강백호는 이번 주 역시도 인기마보다는 좀 더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들을 집중 설명드리는 만큼 잘 참고를 하셨다가 현장에서 다양한 승식을 배팅을 다양한 승식으로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3월 29일 토요경마 강백호가 준비한 1경주부터 출발합니다. 이번 경주는 외곽에 드래곤 킬러가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또 거리를 줄여 나왔고 또 직전 경주의 정구간을 안팎으로 좀 기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새벽훈련 시 김영근 기수가 직조를 하면서 약간의 공백을 좀 갖고 나왔지만 말 상태는 이상은 없고요. 7번 문학벨도 원래 직전에 2월 16일 날 출전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수요일 날 그때 당시에 수요일 날 낙마를 하면서 말의 컨디션이 좀 다운이 되면서 취소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요번에도 이 녀석 역시도 12주 만에 나옵니다. 약간의 공백은 있지만 유승환 기수가 열심히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고 공백을 갖고 나오는 4번 올루트. 자, 이 말은 작년 6월 달에 편골절, 골편골절이 좀 있었던 마필입니다. 자, 아마도 현장에서 문세영 기수가 42주 만에 나왔는데 금빛강호라는 상위 등급 마필과 훈련도 열심히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현장에서는 아마도 10번 드래곤 킬러, 7번 문학벨, 4번 올루트 이런 세 마리 마필이 우선적으로 사실은 다른 대안 마필들이 6등급에 허접하다 보니까 공백을 갖고 나왔고 세 마리가 모두 공교롭게도 모두 공백이 있지만 액면상으로 보면 훈련이라든지 조건을 놓고 본다면 세 마리 마필이 좀 인기권에서 값어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 좀 배당을 노려본다라면 안쪽에 있는 2번 망파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저 26조 안혜양 조교사가 올 6월 달에 정년 퇴임을 하시죠. 작년에 사실 이세마이의 마방에 입사를 했지만 작년에 이 녀석 역시도 4번 올루트처럼 다리 골편골절이 좀 있어가지고 데뷔가 좀 늦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행 자세라든지 신마치고는 싹수 있는 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2번 게이트의 이점이고 이 망파라는 마필이 주행검사의 발걸음을 보면 전혀 느린 말은 아닙니다. 약간 선입형 각질을 지닌 주행검사 때의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서울 1경주는 배당을 내준다면 2번 망파라는 마필이 데뷔 전부터 바로 들이댄다라도 인기마 4번 올루트, 7번 문학벨, 10번 드래곤킬러 이런 녀석들과 한번 자웅을 겨루지 않을까. 서울 1경주에 2번 망파, 인기마의 허점을 파고들 복병권의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백호가 준비한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10개의 경주가 치러지는데요. 딱 3개의 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토요경마에서 2경주, 8경주, 10경주 딱 3개의 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겠고 나머지 경주는 모두 자세히 짚어드리겠는데요. 일단 2번 서부 스카이는 제가 놓고 공략을 합니다. 이 녀석을 놓고 때리는 이유가 직전 경주의 1300m보다는 이 마필은 생김새라든지
뛰는 주법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오히려 거리가 더 늘어난 한 1400 정도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직전에 1300m에서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고전을 했는데 요번에 직전 패배 만회를 위해서 아주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또 길고 강한 훈련을 소화를 하면서 이번 서부 스카이를 놓고 때리는데 자 현장에서 팔리는 줌마포스라든지 뭐 외곽의 11번 게이트는 드래곤 판타 자 이런 마필들도 가능성은 있겠지만 분명 강축에 저배당 없다. 그렇다고 이번 서부 스카이가 아주 강력한 대가리도 아닙니다. 아니 지가 뭐 국산 6등급의 대가리면 대가리지 얼마나 뛰겠습니까만도 편성에 따라서 이번 서부 스카이의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 어영부영 팔리는 마필보다는 제가 새벽 훈련 시 몰라보게 걸음에 좀 변화를 보이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백호는 현장에서 최저배당 뭐 2번, 4번 이런 마필보다는 좀 더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들 위주로 서울 이경주 배팅 자금 그러니까 후반부에 토요경마 배팅 자금을 이경주에서 한번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2번 게이트는 퍼지 스텝이라는 마필이 강력히 대가리로 팔리고 있고 뭐 훈련 상태라든지 레이스 전개라든지 또 이번 주에 코지 기수가 기승 유예를 2주 하고 타면서 훈련은 충분히 잘 된 마필. 직전 경주 승급전에 아쉬움. 이번엔 게이트도 좋아졌고 모든 경주 조건으로는 뭐 이번 퍼지 스텝이 제일 유리한 경주 조건이고요. 안쪽에 1번 빅브리지라는 마필도 최근에 가장 모두 깨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말도 뭐 이번에 문정균 기수가 직접 지난주부터 상당히 정성을 들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겠고 자 외곽의 아치데이라는 마필도 외곽으로 좀 밀려 있지만 말 그대로 승급전입니다. 자, 승급전이고 6번 서전 트라이드도 김성현 기수 감량 기수인데 뭐 경주 조건은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발이 좀 어느 정도 빠른 마필이지만 지구력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이 3번 히어로 질주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최근 경주에서 이상규 기수 또 김성현 기수 주로 감량 기수를 기용을 했던 마필입니다. 체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감량 기술을 이용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막판 끝걸음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또한 직전 경주에는 마체도 적은 마필이 현장에서 체중이 오히려 10kg가 불어나면서 이 마체가 적은 마필이 체중이 분다고 해서 늘어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 마필의 적정 체중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김태희 기수로 등짝을 받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누가 선행을 갈 수 있느냐? 바로 3번 히어로 질주가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라는 겁니다. 뭐 외곽에 있는 7번 매직 플레저, 뭐 거기에 6번 서전 트라이, 11번 주링 스카이 이런 정도의 마필이기 때문에 최근에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뭐 나름 실전에서 지난주에도 2승인가 했죠. 자, 최근에 다시 한번 김태희 기수가 좋은 기승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그렇게 센 놈은 2번 게이트에 있는 퍼지 스텝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강한 상대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번에 히어로 질주 뭐 훈련은 아주 세게 강하게 한 마필은 아니지만은 분명 이번에 등짝을 받고 나왔고 또 일단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고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선행을 나서지 못했기 때문에 모래를 맞지 않고 앞장에 가면 그대로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마필이다. 서울 3경주에 3번 기억하시기 좋죠? 3경주에 3번 히어로 질주 꼭 기억을 하셨다가 관심 있게 현장에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의 접전. 자, 과연 문세영 기수가 왕최고라는 마필을 가지고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릴 텐데 뭐 일단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마필이고 요 마필도 결정타가 좀 부족합니다. 뭔가 한 발이 부족한 마필이고 이번에도 훈련은 열심히 기대하라는 마필과 병합도 잘했고 자 여기 일본 용비태양이라는 마필 김용근 기수 근데 이 조합 자체가 김용근 기수와 문세영 기수의 조합이 그렇게 동반 입상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뛰는 걸 보면 어차피 뭐 1번, 4번이 많은 인기를 모으겠지만 충분히
한 마리는 뭐 모두 두 마리가 전개상으로 보면 그렇게 썩 앞선에 가는 마필은 아니죠. 이 말은 일본 용비태왕은 보조주로에서 나와서 마무리 조교를 했고 왕최고는 기대하라는 마필과 병합도 잘했고 자 여기에서 2번 학산 카이로라는 마필도 충분히 저는 기대치를 있다고 봅니다. 코스 이점과 함께 이번에 학산 카이로 이동화 기수 초반은 좀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그렇다 보니까 최근 경주에서 결정타가 부족해 보이지만 이번에 이동화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는 모습을 봐서는 라스트 탄력도 보강을 좀 했고 그동안에 결정타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분명 직선 라스트 탄력만큼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렇다고 뭐 인기막 1번, 2번, 6, 4번 더 나가서는 10번 뭐 이런 마필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나짜리는 누구고 배당을 노려볼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 바로 5번 게이트는 백두일성입니다. 이거 직전 경주에 제가 승급전에 그러니까 한 두 달 됐죠. 그때 승급전에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이다. 방송에서 설명드렸는데 조제로 기수가 가는 건지 많은 건지 시종 발주가 늦어지면서 최후미권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 새벽 훈련 시 바로 정정희 기수가 훈련을 직접 담당을 했는데 사실 지난주에도 뭐 나름 정정희 기수가 훈련 상태를 보면은 아주 이 말도 조교를 강하게 하는 마필은 아닙니다. 다만 직전 경주 승급전에 너무 초반이 느려지면서 후미권에 고전을 했는데 이번에 정정희 기수가 지난주부터 강약 조절을 하면서 스피드 보강과 함께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등치도 거의 500kg 가까이 나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주폭도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자, 그런 만큼 수요일 날도 가볍게 조교를 한 이후에 또 이렇게 강하게 몰아주는 이런 패턴의 새벽 훈련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뒷장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필이 결코 초반이 느린다라든지 그렇다고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이번 경주의 특징이라면 아주 발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직선에서 조제로 기수 열심히만 한번 해준다라면 직전 패배의 만회를 위해서 최선을 한번 다해볼 수 있는 복병권의 마필이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백두일성 직전에 방송에서 추천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복병권의 세력은 서울 4경주에 5번 백두일성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거리적인 경험과 함께 직전 입상에 성공을 했던 바로 4번 마이티봄이라는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고요. 또한 이번 경주는 이 마필 자체가 직전보다는 부담 중에는 1kg가 늘어났지만 다시 한번 김태희 기수가 그때 당시 후미권에서 무빙과 함께 직선 라스트 탄력을 끌어낸 만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지산포스 역시도 종반 추임력이 좋은 마필인데요. 사실은 이 마필은 일제 실전 경험이 이제 4번뿐에 뛰지 않은 마필입니다. 하지만 뒷심만큼은 상당히 라스트 탄력은 그래도 출전마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마필이고 이번에 또 코지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면서 직전 패배 만회를 위해서 아마도 최선을 좀 다해볼 것 같고 스피드카라라는 마필도 이번 경주는 순발력은 좋은데 지구력이 1800m를 직전에도 따라가는 전개였는데 뭐 이번에도 좀 앞선에 빨리 붙인다라면 가능성이 있겠고 강백호의 관심 많은 바로 2번 게이트에는 플랜비라는 마필입니다. 앞말이고요. 24번을 뛰면서 우승 없이 2번의 준우승 4번의 3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결정타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예전에 앞에 가면 뒤가 좀 짧고 또 초반에 힘을 쓰지 않고 참고 따라가면 마지막 한 발이 나와주는 그런 유형의 마필이었습니다. 자, 직전 경주 1700m에서 사실은 착순 밖으로 밀렸지만 마지막 끝걸음 여력은 상당히 좋았고 또 직전 경주 사연이 많았습니다. 직선주로 300m에서도 약간의 방해를 받았고 마지막 100m를 묵혀놓고도 또 진로 방해를 받았고 자 이번에 새벽 훈련도 충실히 소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뭐 나름대로 뭐 상대 마필들은 좀 강한 듯 보이지만은 26조가
전반 경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아낄 자원이 없습니다. 26조는. 지금 왜냐? 안양 조교사가 6월 달까지만 하고 조교사 정년 퇴임하기 때문에 갈 놈들은 무조건 한번 가보는 겁니다. 자, 외주로 관리사가 길게 몰아냈고 오히려 1800m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직전 경주에 사연이 아주 많았던 만큼 요번에 제대로만 몰아내 준다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마필. 강백호는 2번 플랜비를 보시는 마필이 있다라면 꼭 안고 배팅권에 활용해 보시라고 서울 오경주에 2번 플랜비를 추천드리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6경주 1400으로 펼쳐지는 경주인데요. 자, 현장에서는 우광명이라는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다만 이 마필은 외곽이고 승급전이고 또 뒷심은 있지만은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 왜냐? 직전 경주에도 후미권에 있다가 중위권에서 마지막 무빙과 함께 끝걸음을 끌어냈는데 이 말도 일단 승급전. 지난주에 서울에서 조교사 부분 1위가 바로 21조 문병기 조교사였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2주간에 걸쳐서 문병기 마방이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는데 뭐 편성의 후기를 맞이했고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다만 승급전의 상대는 만만치 않다.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마필들 6번 금왕명장이라는 마필도 일단 순발력은 좋지만 지구력이 좀 짧은 마필이고 은빛 돌풍 직전에 김용근이가 후미권에서 광팔고 자빠져 있다 마지막에 올라왔지만 격차가 크지만 뭐 뒷심은 좀 있는 마필이고 4번 라올 주얼스턴 최근에 정우주 기수 어디 간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요번에 공백을 갖고 나왔지만은 직전에 승급전에 최외곽 게이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엔 안으로 들어왔고 요번에 철치부심 정우주 기수가 정성을 들이는 모습. 자, 안쪽에 1번 흥행불패. 그냥 이 말은 훈련만 좋아 보입니다. 솔직히. 요번에도 빡빡 조교는 했는데 이 말도 일단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노려볼 마필. 바로 이번 경주는 3번 아라모아라는 마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용호 기수를 연타석으로 5경주와 6경주에 추천을 드리는 마필인데 이 말은 정정희 기수가 타고 직전 경주에는 3등급 그러니까 이 지금 4등급 경주에서 겁대가리 없이 3등급에 출전을 하면서 감량 혜택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1600m에서 전혀 힘 한 번을 써보지 못하고 조재로 기수가 졸전을 펼쳐놓은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또 이 마필 자체가 지난주부터 조교 강도를 상당히 올리는 모습입니다. 체격이 500kg짜리 마필인데 상당히 날렵한 모습입니다. 생김새도 상당히 좋고요. 자, 이용호 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고 이용호 기수가 최근에 앞에 나가는 마필 좋은 성적을 많이 내줬죠. 이 마필은 포위평 마필이고 500kg짜리의 체격 조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폭감이라든지 일단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생김새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또 직전에는 아주 오랜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백도 있었고 점핑이었고 경주 조건으로는 불리했었죠. 자, 하지만 이번에 새벽 훈련은 상당히 발걸음 자체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지금 보시면은 좀 블러싱 로즈라는 마필과 병합 훈련도 상당히 여유 있게 앞서 나가는 걸음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되든 안 되든 인코스 2점으로 아마도 현장에서는 10번 우광명이 대가리로 팔리지만 요게 대가리로 팔리지만 강백호는 바로 3번 아라모아 조교빨이라든지 경주 조건이라든지 마필의 기본 잠재력이라든지 3번 아라모아를 뭐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의 우세 경주, 뭐 2강 3중이라고 할까요? 직전 데뷔전에서 선행 이후 우승에 성공을 한 바로 1번 위즐리 얼리티. 자, 부담 중량은 늘었지만 이번에 초반부터 적극 공세를 나서볼 마필이고요. 자, 김용근이가 타다가 하다 안 되니까 문세영 카드를 꺼내드린 바로 영원빅맨. 뭐 1번, 5번으로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한 마리 선행권에 나가고 한 마리 따라가서 마지막에 끝나는 마필. 두 마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자, 보름달빛이라는 마필도 왜 팔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전에 보여준 걸음은 끝걸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에서 럭키 프랭크는 코지가 과연 선행을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이 럭키 프랭크는 물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은 7번 문학 홀리데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10조에서 마이야 기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마이야 기수를 10조에서 러브콜을 해서 태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요번 주에 이 마이야 기수가 기승한 7번 문학 홀리데이를 지난주부터 조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철 기수가 기승정지라서 불러다 태웠을까? 이거 지금 임다빈이가 타고 맨날 깨진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큰 능력은 없는 마필입니다. 이 문학 홀리데이가. 하지만 발이 빠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재밌는 경우가 위즈 리얼리티를 직전에 마이야 기수가 선행을 가서 그대로 버텼거든요. 근데 이 7번 문학 홀리데이도 이 위즐리 리얼리티를 타봤기 때문에 마이야 기수가 초반부터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문학 홀리데이라는 마필은 매번 계속 가다가 선입으로 따라가다 그냥 경주가 끝나고 마는데 이 마이야 기수가 잘하는 게 뭐냐? 선행마 말머리를 아주 잘합니다. 스타트 능력도 다른 기수보다는 한 템포 빠른 스타트 능력도 끌어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서울 7경주 뭐 1번, 5번의 저배당 막건도 가능하겠고 하지만 저는 제일 관심 마필 그동안은 계속 강백호가 자르고 때렸습니다. 임다빈이가 타면은 무조건 잘랐는데 이번에는 못 자른다. 마이야 기수가 훈련을 하면서 좀 더 변화를 준 바로 7번 문학 홀리데이. 이번에는 좀 더 앞선에 움직여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마필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갑니다. 다음 경주는 강백호의 현장 승부처. 2경주 때 제가 마이야 기수를 2번을 놓고 대가리를 놓고 배당을 노린다고 그랬고 이번 경주 역시도 서울 8경주 3개의 경주의 중에서 두 번째 현장 승부처입니다. 자, 외곽에 있는 현장에서 9번 벌교 베리타스 부담 중량이 무려 58kg입니다. 자, 58kg의 전개상의 불리함도 있고 안쪽에 1번 대응 크레스 코스 이점은 좋지만은 과연 이번 경주 선행을 나갈 수 있을지 따라가서 얼만큼 힘을 쓸지 말 그대로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이고요. 4번 한강 퍼펙트도 거리를 줄였고 그동안 문세영 기수와 호흡을 맞추다가 왜 문세영 기수가 여기 가서 앉아있고 박태종이를 태웠을까? 자, 리얼딜 그동안 부담 중량이 높다 보니까 점핑을 했습니다. 자, 이 리얼딜이라는 마필은 4등급 마필입니다. 그동안은 저 레이팅이 50점, 3착만 해도 승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42조 이관호 마방에서 특단의 조치. 야, 점핑을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점핑을 한 마필이고요. 자, 외곽에서 10번 네모 프린세스도 57.5kg 직전에 후미에서 광팔고 그냥 끝났던 마필. 자, 상대를 강하게 압도할 만큼의 강력한 충만은 저는 없고 거의 혼전이다. 왜냐? 인기권 마필들이 모두 벌기오 베리타스가 사실은 능력적으로 보면 제일 앞선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은 부담 중량이 58kg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 8경주 거두절미하고 자, 직전 경주 완전히 제대로 말머리를 못했던 자, 강백호의 새벽조교 추천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 자, 이거 넉넉한 배당까지도 한번 노려볼 예정입니다. 자, 어차피 인기마의 접전, 걸음의 차이 크지 않은 만큼 저배당에 쩔쩔매지 않고 자, 강백호는 현장에서 넉넉한 중배당까지 한번 노리면서 8경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서울 9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2강 2중이라고 그럴까요? 두 마리는 세고 한 두 마리는 엇비슷하고 자, 3번, 2번 창조의 아침 직전에 마이야 기수가 멋진 추임력을 끌어내면서 1800m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직전에 1200만 뛰다가 야, 이게 1800 뛰어가지고 될까 했는데 막판 끝걸음이 좋은 만큼 올라왔죠. 자, 이번에 부담 중량 2kg가 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역습을 노려보는 마필이고요. 5번 블루피오라 이 마필의 단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최근에 이 마필이 인기 1위로 팔리고도 죽은 이유가 이 재갈을 반만 문답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으로 어금니 쪽으로 이 재갈을 확실하게 물어야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옛날 수동기어 넣을 때 기아를 탁 하고 놓으면 이 말이 재갈을 잘 물듯이 그러니까 기아가 잘 들어가듯이
이런 현상이 돼야 되는데 이 블루피오라는 약간의 그런 제갈바지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앞뒷장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4번 정상제우스 직전 경주에 주행 불량기를 보이면서 재결위원회 끌려갔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앞선 전개를 나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선입형 각지를 지니고 있고요. 자, 제가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3번 벌교의 스타입니다. 국내산 마필이고 또 거리적인 경험이 없고 직전에 송재철 기수가 입상에 실패를 2차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거리적인 경험은 없지만 어, 상당히 덩치가 좋습니다. 520kg짜리 정도 나가는 마필인데 주폭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선행도 나갈 수 있는 찬스고 그렇다고 뒷심도 있는 포위평 마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혼합 4등급 경주의 국내산 마필이지만은 말 그대로 이 녀석은 포위평 마필이기 때문에 이 포위평 마필이라는 마필을 다 아시죠? 외국에서 임신이 돼서 우리나라에 와서 출생을 한 마필인데 분명 저는 문세영 기수가 직접 이렇게 22주에 가서 조교를 원정 훈련을 했을 때 승부율도 높고 마체격이 좋고 주폭이 좋기 때문에 자, 저는 3번 벌교의 스타 한번 이런 해석을 놓고 현장에서까지 한번 공략을 할 예정이고요. 뭐 훈련 상태도 제가 봐서는 상당히 정성을 들이는 모습 문세영 기수가 좀 앞선에 나간다라면 3번 벌교수다. 뭐 3번을 놓고 때린다라면 2번 창조의 아침, 뭐 5번 블루피오라, 4번 정상제우스 뭐 이거 한 3마리 정도 요 안에서 끝나면 되지 않겠나.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서 서울 구경주 3번 벌교 베리타스 문세영 기수가 5번을 타면서 과연 2천승을 어디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10경주로 갑니다. 자, 10경주는 강백호의 마지막 현장 승부처입니다. 최근에 저 강백호가 전반부에 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경주는 꼭 적중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장에서 적중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경주는 6번 신의 이름과 3번 음파사랑의 저배당 맞고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의 이름이라는 마피는 배팅권의 중심에 놓고 때릴 예정이고요. 야,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 이용호 기수를 너무 많이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 자, 이 말은 직전 경주의 승급전에 선행을 갔지만 마지막에 한 발이 부족했습니다. 뭐 그렇다 보면 이번에도 다시 한번 나잡아봐라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고 안쪽에 1번 썬드래곤이라는 발빠른 마필이 있지만 이용호 기수의 최근에 물오른 선행력 앞선에 나간다라면 충분히 이번에는 한 바퀴 승부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결국은 6번 신의 이름을 놓고 후착 찾기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경주에서 6번, 3번의 막권을 깨트릴 녀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저배당에 쩔쩔매지 않고 뭐 놓고 때릴 마필은 설명을 드린 6번 신의 이름 대가리를 놓고 때린다고 말씀드렸고 요번에도 뭐 실전 저교로 무장을 했고 내주로 뒷직선까지 길게 소화도 했고 자 그렇다면 6번을 놓고 후착은 어떤 마필이냐 자 강백호가 마감 10분 전 6번에 붙여서 어떤 마필을 때려야 먹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지 강백호의 현장 승부처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3월 29일 토요경마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토요경마에서 저배당 구도도 몇 개 나왔다라고 하지만은 경마라는 것이 항상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토요경마도 너무 저배당에 쩔쩔매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넉넉한 중배당까지 공략도 부탁드리면서 경마가 어렵고 힘들 때 현장에서 강백호는 이길 수 있는 마법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 나가시는 모든 경마팬 여러분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